아, 정말 한국은 저를 짜증나게 하는 나라예요. 여기 국제 구호 현장을 다니며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미국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취재차 아프리카에 갔다가 그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남자는 무슨 충격을 받은 걸까요? 이 남자가 겪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크 세론이라고 해요. 저는 15년 동안 뉴욕타임즈에서 탐사보도로 국제구호의 허상을 폭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뉴욕 제 책상 위에는 4개 대륙에서 개발 프로젝트의 부패를 밝혀낸 공로로 받은 상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편집장께서는 저를 펜을 든 회의주의자라고 부르셨는데 저는 그 칭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짝이는 브로셔, 부풀린 통계, 그리고 카메라가 떠난 후 빈곤으로 되돌아가는 미소 짓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특히 저를 짜증나게 하는 나라는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에요. 그들의 해외 개발 구호 주장은 항상 과장되어 보였고 진정한 변화보다는 글로벌 이미지를 다듬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혁신적인 기술 이전이라는 문구가 실린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저는 눈을 굴리곤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어제 쓴 기사의 내용을 다시 읽으며 또 다른 허상이 드러나기를 기대했어요. 오랜 경험 덕분에 저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태도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과 회의에 빠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진실에 집착하는 기자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케냐의 한 농업 프로젝트를 취재할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편집장께서 책상 위에 폴더를 미끄러뜨리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코피아 혁신센터의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번쩍이는 농작물과 미소 짓는 농민들의 완벽하게 연출된 사진이 담긴 홍보 자료를 훑어보았어요. 또 다른 의미 없는 PR 행사겠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제 전문성을 발휘할 또 다른 기회임을 느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네가 필요해, 클라크. 뭔가 수상한 점을 찾으면 반드시 밝혀내길 바란다. 비행기는 화요일에 출발한다라고 편집장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리자 지금껏 경험해온 의혹들이 한층 더 부추겨진 기분이었어요. 이 과제에 신이 나야 할 텐데 대신 저는 피곤한 익숙함을 느꼈어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 공허한 약속의 이면을 파헤쳐 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에요.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15년 동안 같은 패턴을 목격해온 덕에 제 관점은 이미 굳어버렸어요. 케냐로 가서 당연히 드러날 문제점을 기록하고 또 하나의 폭로 기사를 제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생각이에요. 게다가 이번 과제는 저에게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지난 경험들이 가르쳐준 것은 단지 부정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때때로 예상치 못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의 방식대로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요. 케냐 땅 위에서 벌어질 모든 이야기가 제 오랜 편견을 다시 한번 시험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어요. 케냐 중부로의 여정은 마치 제 내면의 거부감을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이로비에서 4시간 동안 험난한 먼지 길을 달리면서 차체에 튕기는 충격마다 이 과제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굳건해졌어요. 도시의 번잡함에서 점차 갈라져 나온 풍경은 메말라 간척지로 바뀌었어요. 그 길 위에서 창밖으로 스치는 건조한 대지와 먼지를 보며 지금껏 쌓아온 회의주의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여기서 한국인들이 이룬 성과에 놀라실 거예요. 라고 열정 넘치신 현지 가이드 무사히가 말했어요. 그의 말투는 제 냉소와 충돌했어요. 무사히님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고 그 속에서 어딘가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묘한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어요. 그런 말은 전에 들었어요. 라고 중얼거리며 낡은 가죽 일기장에 메모를 남겼어요. 지나가는 모든 마을이 똑같이 보였어요. 황폐한 건물, 지친 얼굴들, 그리고 제가 수없이 기록한 구호 의존의 전형적인 징후들이었어요.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다른 실패한 프로젝트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뒤섞여 이번에도 또 다른 실망만을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마을 외곽에 도착했을 때 초라한 건물들을 둘러보며 이것이 혁신이라고 불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호센터 자체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단순한 구조물에 한국농업기관의 로고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을 뿐이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제 선입견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딘가 모를 변화의 가능성이 제 마음 한켠에 스며드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저는 정갈하게 준비된 통계 자료를 들고 있는 한국 관리자를 만날 거라 예상했어요. 그러나 대신 박지훈이라는 농업연구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거칠어진 손은 밭에서 보낸 긴 시간들을 말해주었어요. 그는 양복도 입지 않았고 발표용 자료집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은 마치 직접 땅을 밟으며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하여 기존의 형식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한 인상이었어요. 우리 하는 일을 보고 싶으세요? 불필요한 말은 그만하시고 바로 밭으로 가시죠라고 말하며 이미 트럭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믿기 어려울 만큼의 솔직함과 직접적인 태도에서 오는 신뢰감을 느꼈어요. 그의 솔직한 태도에 저는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았어요. 프레젠테이션도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오직 현장을 직접 보자는 초대였어요. 저는 마지못해 트럭에 올라타서 언제든지 드러날 허점을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트럭 안에서 지나가는 들판과 마을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의심이 교차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트럭이 달리기 시작하자 박지훈 연구원은 벼에 대해 통계가 아닌 생명체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각 품종마다 개선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초기 실패와 조정 과정, 현지 농민들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러한 솔직한 인정은 한국 구호 담당자에 대한 제 이미지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한편이 살아있는 기록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잊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너희 나라에서는 이라며 저는 날카롭게 물었어요. 성공만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제 안에 쌓인 불신을 한껏 표출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는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 없이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의 접근은 한국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케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의 대답에서는 격식 없이 진솔한 모습이 묻어났고 그 순간 저는 기존의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열심히 기록하면서 이 말들이 단순히 연습된 대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방어적이지 않은 태도 속에서 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릴 작은 씨앗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씨앗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 앞으로의 여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를 서서히 가능하게 해주었어요. 트럭이 좁은 흙길로 진입하자마자 풍경이 급변했어요. 가뭄에 시달린 주변 풍경 속에서 생기 넘치는 초록의 벼밭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대비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듯하여 충격적이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요 라고 저는 카메라 설정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이 지역은 거의 먼지뿐이에요. 박지훈 씨는 간단한 태양열 펌핑 시스템을 가리키며 현지 재료, 현지 유지 보수예요. 작년 가뭄 비상사태 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설계한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밭으로 들어서면서 건강하고 튼튼한 벼, 식물의 잎을 만져보았어요. 가까이에서는 현지 농부들께서 체계적이고 자신감 있게 작업에 몰두하고 계셨어요. 이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의존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분들은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전문성을 가지고 농작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계셨어요. 제 냉소적인 마음 한켠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사업을 위한 쇼케이스, 즉 포템킨 마을일 것이라고 계속 속삭였어요. 그런데 밭, 저장시설, 그리고 지역 사회교육센터를 차례대로 방문하면서 제 선입견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불편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초록의 들판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갈수록 오랫동안 품어왔던 가정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현실이 드러났어요. 보여주시는 꾸준한 활동과 뚜렷한 주인의식은 제가 가졌던 옛 이야기에 매달리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저는 자주 멈춰 서서 작은 디테일들을 관찰했어요. 즉석에서 만든 관계 시스템의 밸브를 조정하시는 농부, 벼줄 사이를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어르신들. 한때 실패의 배경으로만 여겨졌던 환경은 이제 역경 속에서 회복력을 쥐어잡은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었어요. 이러한 관찰은 제 회의론의 파문을 일으키며 진정한 의존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멀리서 물이 펌핑되는 리드미컬한 소리가 거의 최면에 걸린 듯한 효과를 내면서 이곳의 혁신이 단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삶을 바꾸는 것임을 강조해 주었어요. 생기 넘치는 초록밭은 주변의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산 증거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 밭들이 단순한 농업 성공을 넘어 사고방식의 전환을 상징한다는 점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고랑과 정성스럽게 돌본 식물은 그동안 제가 품어왔던 구호 실패, 내러티브에 대한 조용한 반박처럼 느껴졌어요. 이 장면은 시각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큰 감명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가졌던 부정적인 가정들을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수십 명의 농부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일관되었어요. 방문객들을 위해 연습한 말투가 아니라 구체적인 디테일과 개인적인 일화들이 진실됨을 더해주었어요. 한국식 방법 전에는 수확 후 벼의 약 30%를 잃었어요 라고 한 농부께서 자랑스럽게 간단한 저장 시설을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손실이 5%도 안 돼요. 덕분에 아이들 학비도 마련할 수 있고 바로 팔지 않고 가격이 좋을 때 판매할 수 있게 됐어요. 한 현지 교사께서 학생들이 새로운 농법을 배우는 학교 텃밭을 보러 초대해 주셨어요. 이 벼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에요 라고 품위 있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미래를 위한 교육이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밤이 되면 저는 메모를 다시 들여다보며 모순점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다른 구호단체의 담당자께 전화를 걸어 이 뚜렷한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야기를 캐보려 했지만 폭로 기사용 무기 대신 구호 활동가들께서 한국식 방법은 다르다. 단순 물품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라고 마지못해 인정해 주셨어요. 제 내면의 회의론과 맞서 싸우며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제 전문성은 국제구호의 공허한 약속을 폭로해온 데 기반을 두고 있어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있다면 지난 15년간 제가 구축해온 내러티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인터뷰와 대화가 진행될수록 제 확신은 점점 흐려졌어요. 이전에 이상한 일로 치부했던 세부 사항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기록될 만큼 눈에 띄었고 농부들 생계가 눈에 띄게 개선된 사실은 오랫동안 고집해온 냉소적인 틀에 직접적인 도전을 던져주었어요. 과거의 실패로 치부되던 프로젝트들은 차츰 배경 속으로 물러나고 진정한 역량 강화와 협력의 내러티브가 자리 잡아갔어요. 늦은 저녁 한 그루에 우거진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 앉아 관찰과 의구심이 가득한 노트북을 들여다보았어요. 부드럽게 스치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내면의 혼란의 잔잔한 반주를 제공해 주었어요. 이 순간들 속에서 데이터와 이야기들이 복잡하면서도 솔직히 예상치 못한 하나의 그림으로 수렴되기 시작했어요. 별빛이 쏟아지는 고요한 밤, 제 선입견의 무게는 여전히 저를 짓누르지만 밭에서 보이는 눈부신 발전의 증거는 제 예상에 도전하는 변화를 속삭여 주었어요. 깊게 뿌리내린 회의론과 펼쳐지는 현실 사이의 충돌은 제 안에 불안한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제가 쓰고 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국제구호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재정의하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옛 방식을 고수해온 이들 사이에서 미묘한 저항의 조짐도 목격하게 되었어요. 일부 현지 관리자들께서는 외국 자금 지원 이니셔티브에 대해 여전히 경계하시며 과거의 실망과 관료적 장애물을 암시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판조차도 프로젝트의 성공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심한 기획과 진정한 지역 사회 참여를 더욱 부각시켜 주었어요. 한 조각의 증거, 한 통의 진심 어린 대화마다 이 이니셔티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가능성을 점점 더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 결과를 목격할수록 제 내부 내러티브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제 비판적 본능이 숨은 결함을 파헤치라고 재촉했지만 생활 수준의 확실한 개선과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희망은 어쩔 수 없이 제게 새로운 불안한 가능성을 직시하도록 만들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조사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다가오는 가뭄 소식이 전해졌어요. 완벽해라고 저는 암담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시험해 볼 차례예요. 이 소식은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다가올 시련이 시스템의 회복력 본질을 드러낼 것을 암시해 주었어요. 박지훈 씨는 저를 긴급 지역 회의에 초대해 주셨어요. 통역사도 언론 담당자도 없이 오직 농부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분들이 구호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비상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소박한 회의실에서 농부들께서는 명료하고 실용적인 통찰력으로 말씀해주며 전형적인 의존 내러티브에 도전해 주셨어요. 농부들은 관계 시스템을 수정하여 취약한 작물을 보호하면서 물을 절약할 방안을 제안해 주셨어요. 박지훈 씨와 그의 팀은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되 토양과 기상 조건에 관한 지역 지식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이러한 상호 존중의 의견 교환은 위에서부터 강요되는 전형적인 구호 모델을 재정의하는 상호 학습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구호 프로젝트와도 달랐어요. 외국 전문가들께서 해답을 지시하는 위계가 없고 오히려 현지 농부들께서 주도하시며 방문한 전문가들께서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해 주셨어요. 권력의 균형이 전환되어 현지 농부들께서 논의를 이끌고 방문 전문가들께서 지원하는 모습은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선입견에 도전해 주었어요. 가뭄이 심화되자 저는 허울이 무너져 프로젝트의 취약점이 드러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대신 놀라운 회복력을 목격했어요. 강우량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시스템은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에 적응하며 실용적 혁신의 여러 층을 보여주었어요. 태양열 펌프 시스템은 효율 극대화를 위해 조정되었고 농부들께서는 익숙한 기술로 물 절약 기법을 실행하셨어요. 기술자들께서 펌프를 재조정해 주시고 농부들께서는 전통적 절약 방법을 현대 기술과 접목시키며 오랜 필요에 의한 정밀한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저녁 저는 박지훈 씨가 지역 기술자들과 함께 장비를 수리하시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의 손은 다른 분들처럼 더럽고 그의 헌신은 모든 행동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왜 한국은 케냐 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라고 저는 여전히 숨은 의도를 찾으며 도전했어요. 내 나라의 진짜 이득은 뭘까요? 라는 질문으로 수년간 쌓인 회의론의 무게를 실어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진지하게 질문을 곱씹으셨어요.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저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호를 받았었어요. 이제는 배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도 남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대답은 고난과 변혁의 국가 역사를 반영하며 국제 개발에서 전통적인 역할에 도전해 주었어요. 그의 답변은 공식 성명에 다듬어진 느낌 없이 솔직하셨어요. 가뭄이 지나가고 밭은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최소한의 피해로 생존했어요. 전통적 방법을 사용하는 인근 지역보다 작황이 훨씬 높게 유지되었어요. 하늘이 맑아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회복력 있는 작물들은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프로젝트의 효과를 증명해 주었어요. 저는 리아라는 9살 소녀를 인터뷰하며 리아에게 재배법을 배우고 있는 벼 씨앗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것들이 우리 가족을 도와줄 거예요 라고 확신에 차서 조용하게 말을 하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순수한 희망과 확신은 이 이니셔티브가 미래 세대를 위한 연속성을 약속하는 진정한 영향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위에 손가락을 멈추며 제 앞의 증거들이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와 상충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농업 프로젝트는 의존성을 조장하기보다 자급자족을 가르치며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고요한 호텔 방에서 저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과 제 안에 있었던 부정적 가정들이 충돌하는 갈등을 느꼈어요. 케냐에서의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제 기사들은 이 한국 주도의 프로젝트가 전통적인 구호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를 섬세하게 살펴보는 내용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으로 박지훈 씨가 보여주지 않은 가장 먼 밭들을 예고 없이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현지 모터바이크를 빌려 새벽에 출발했어요. 이 겉보기엔 성공적인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나선 거죠.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그동안 다른 곳에서 관찰했던 것과 동일한 기법으로 이미 일하고 계신 농부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제 뜻밖의 방문에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주시며 당황한 기색 없이 평소의 일상처럼 맞이해 주셨어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허세를 부리거나 꾸며낸 모습은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그분들의 일상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셨어요. 김나라고 불리는 한 농부께서 자신의 저장 시설을 보여주시며 지난 시즌의 벼가 여전히 완벽한 상태임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식 방법 이전에는 이것들이 썩어버렸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제 딸의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자부심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은 이 프로젝트의 영향이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넘어 삶을 구체적이고 변혁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깊이 느끼게 해주었어요. 나이로비로 돌아와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준비하면서 저는 제 기사의 최종 형태와 씨름하게 되었어요. 편집자께서는 한국 구호 노력이 가진 한계를 폭로하는 비판적인 기사를 기대하고 계셨기에 저는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한참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저는 제 노트, 사진, 인터뷰 기록을 펼쳐놓고 바라보았어요.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이야기는 분명했어요. 현지 여건에 적절히 적용된 혁신 기술,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전달된 지식, 외국 전문가들이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어요. 이 순간에 저는 벼, 씨앗을 보여주던 리아 씨의 얼굴, 미래를 위한 교육을이라며 학교 텃밭을 조용하게 보여주셨던 선생님. 그리고 가뭄 위기 속에서 현지 농부들과 함께 더럽혀진 손으로 일하시는 박지훈 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 생생한 기억들은 진정한 인간 발전의 테피스트리를 이루며 제 회의주의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해 주었어요. 저는 제 선입견보다는 증거에 제 말을 맡기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문단 하나하나가 쌓일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기사를 쓰면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어우러졌어요. 벼의 진실 구호 패러다임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제 기사가 신문 국제면에 게재되었어요. 이 기사는 한국 농업 프로젝트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상세히 다루면서 처음의 회의론과 한국의 K 라이스벨트 프로젝트의 현재를 솔직하게 담아내었어요. 이 기사는 예상치 못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 구호 단체들께서 한국 모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저에게 연락해 주셨고 학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접근법에 관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편집자께서는 제가 선택한 방향에 놀라시면서도 이 기사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 방면에서 받은 이러한 반응은 단지 연구 결과를 정당화하는 것뿐 아니라 오랫동안 품어온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한 달 후 케냐에서 작은 소포가 도착했어요. 그 안에는 벼, 씨앗이 든 천가방과 함께 리아 씨가 손으로 적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희망이 자라길. 소포를 손에 들고 저는 이 여정의 진정한 본질이 결과를 예상치 못하더라도 희망을 키우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뉴욕 책상 위에 그 씨앗들을 올려놓았어요.
때때로 가장 가치 있는 언론적 통찰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앞에서 그것들을 도전받도록 허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증거였어요. 그 고요한 순간 그 씨앗들은 먼 곳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보다 정직하고 성찰적인 인간으로 꽃피워 나가는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국제개발의 복잡한 세계 속에서도 한국의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진정한 긍정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저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오랜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번 취재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스스로 축하했어요.